네,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다. 글쎄요, 이 사건이 불거졌을 초기부터 국민의당에서는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라고 줄곧 주장을 해왔고요. 결과를 들었을 때 역시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구정 차장? 네. 그러니까 이제 이유미 씨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독 범행이라는 것을 본인이 실토를 한 게 아니라 네. 주변 사람들을 조사해서 얘기를 들어보니 이유미 씨 혼자 한 거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안고 없는 찐빵처럼 네. 정말 가장 핵심적인 단독 범행이라는 것을 자백했다라면 만약에 네. 이유미 씨가 이 진상 조사 과정에서 내가 한 게 맞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몰랐다. 이런 진술이 나와서 단독 범행이라면 확실하게 그걸 믿을 수 있지만 그 단독 범행이라는 사람의 진술 없이 증언 없이 주변 사람들만의 조사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약간의 아직까지도 좀 의구심은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작 장본인의 이야기나 조사는 빠져 있고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가지고 결론을 내렸다. 좀 섣부른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예, 국민의당에서는 어쨌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폭로했을 당시의 정황을 보면은 네. 단독이라고 좀 보기 어려운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5월 5일 날 폭로가 됐습니다. 근데 제보는 바로 이준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 5월 4일 날 그걸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네. 5월 5일 날 했는데 그 다음 이틀 뒤에 이 직접 음성 프로그램에 있다고 하는 그 문상호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블로그에다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6명뿐이 없는데 파슨스에 다닌 전체 동문이 6명뿐이 없는데 네. 한국에 있고 뭐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는 나뿐이 없는 것 같다. 근데 나는 한 번도 그 사람들하고 통화한 적도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월 7일에는 이틀 뒤에는 당연히 이게 문제가 있다 하는 걸 알았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9일 선거는 그대로 치러졌고 5월 24일 한참 뒤인 15일 뒤에서 그거를 아래에서 보고가 올라오니까 알았다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너무 좀 납득이 안 되는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역시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이 됐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출두했는데요. 그 모습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안철수 씨하고 독대할 때 어떤 말씀 나누셨나요? 검찰에서 통보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당에 대한 서운함을 표출한 것이 조작에 대한 것을 알리고 그 다음에 뭐 취하에 대한 거를 상담하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이유미 씨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네. 저도 조작 사실을 몰랐고 그에 따른 저희의 어떤 압력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밝히려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거고요. 이유미 씨하고 대제조사 예정돼 있는데 어떤 말씀 나누실 건지. 이유미 씨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을 밝히면은 모든 정황이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아무거나. 네,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유미 씨한테 어떠한 조작 지시도 한 적도 없고 압력도 가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윗선에서 지시했다는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글쎄요.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에서는 일단 이유미 씨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이준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혹시 내용이나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당사자인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단독 범행을 했다라고 지목한 이유미 씨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진술을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미 씨 진술에 맞춰서 이준서 씨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를 검찰은 이 제3자적 입장에서 좀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이유미 씨 진술 없이 이준서 씨의 얘기만 듣고 이제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검찰은 이유미 씨가 이제 당시에 어떻게 조작을 하게 됐는지. 제보를 만들어서 그것이 당에서 발표가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유미 씨 본인의 진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것과 이준서 씨의 어떤 주장 사이에서 차이가 있다라면 네. 그 차이가 왜 나는지를 검찰은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준서 씨는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저렇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은 이유미 씨의 진술과의 차이점을 좀 집요하게 파고들 가능성이 있어서 네. 검찰 조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선거 때 어떤 폭로를 하게 되면 상대당이 그거를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거 가지고는 별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문준용 씨 이거 입사 특혜고 이거 사실 아니다 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증언자로 나오는 사람이 이틀 뒤에, 즉 5월 7일 날, 나하고는 이런 통화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게 나올 수 있지?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는 당연히 국민의당에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야, 이유미 씨, 이 사람은 아니라고 여기다 올려놨는데 당신은 어떻게 된 거야? 하고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심지어 그 다음 날인 5월 8일에는 이거 빨리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거 빨리 사실관계를 밝혔으면 좋겠다라고 이유미 씨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듣고도 그 다음에도 전혀 24일까지 몰랐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네. 혼자 단독 범행을 하는 것도 왜 그러면 그때 그런 문자 메시지를 보고도 전혀 안 했는지. 그리고 심지어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어떻게든 이 사람을 데려와 가지고 문상호 씨를 데려와서 이 폭로를 시켜야 될 거야. 한국에 있는 사람이니까. 네. 근데 전혀 그것들 왜 그러면 얘기를 해야 돼? 이유미 씨 빨리 데려와라. 지금 가서 폭로하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확인을 안 했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네. 자, 저희도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던 아까 화면으로 보셨죠. 김관영 진상조사단장을 저희가 전화로 연결해 봤습니다. 국민의당 입장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진상조사위에서는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라고 밝혔는데 저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작 이유미 씨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좀 서둘러 발표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이유미 씨가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유미 씨를 조사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이유미 씨를 조사하고 발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사하기를 기다릴 때까지 발표를 계속 늦출 수도 없는 것이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모든 사람들의 진술을 들어서 네.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사를 더 늦출 수는 없었다. 이 말씀은 지금 국민적인 여론을 많이 의식하신 것,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조속히 저희 당 내부의 진상을 규명해서 국민들께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다만 어쨌든지 나중에 검찰에서 오늘 발표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 네. 오늘 발표한 것에 큰 상처를 입어서 네. 우리 당이 또 다른 크게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냐 그렇죠. 이런 걱정도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검찰이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발표를 해가지고 네. 검찰이 수사하는데 오히려 도움을 줘서 네. 긁어부스럼을 만들 수도 있는 네. 또 그런 거리가 되기 때문에 예. 또 발표를 좀 검찰 때까지 늦춰야 한다. 네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뭐 전체를 다 고려하더라도 네.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모든 조사를 해서 발표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지난 6월 말부터 7월 1일까지의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국민의당에서 발표를 할 때는 단독 범행이다. 자, 이 화면이 아니고요. 그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그러니까 10명 중 7명, 국민 내 10명 중 7명은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고 조사가 됐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발표하신 결과와 국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정서와는 좀 상반돼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국민들이 저는 그 진상을 일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네. 이제 이렇게 판단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유미 씨가 검찰에 들어가기 전에 직전에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보면은 당에서 기획해서 지시해놓고 꼬리 자르기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당에서는 몰랐다고 해당자들 출당 조치시킨답니다. 이 문자 때문에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국민의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검찰 조사가 신속하게 또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이 부분을 조속히 밝혀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요. 네. 저는 검찰 조사 결과가 오늘 저희 당의 발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아하.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철저하게 아마 조사를 하셨다 이렇게 믿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런데 어젯밤에 50분 동안 안철수 전 대표를 조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언론에 나온 내용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만 어떤 내용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까? 네, 저희가 이준서 전 최고위원, 네. 또 이유미 씨, 이 두 분이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네. 그 두 분을 알게 된 계기, 그 다음에 그동안에 그 두 명과 얼마의 이 문자나 전화를 주고받았는지 등등을 조사를 했고요. 네. 또 5월 5일 발표 전후에 이 부분에 관해서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지, 또 6월 24일 날 이준서 씨가 안철수 대표를 만났을 때 네. 어떤 얘기를 했는지, 어떤 얘기를 한 걸로 나왔습니까? 그 자리에서 이준서 씨는 두 명의 이준서 씨, 제가 안철수 대표를 만나러 가기 전에 이준서 씨에게 먼저 조사를 했지요. 네. 그래서 안 대표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했냐라고 하는 진술을 저희는 이미 확보를 하고 있었고, 네. 그 이후에 안 대표를 조사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두 명의 진술이 다 일치를 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는 그 진술이 맞다고 보고요, 상황이. 네. 이준서 씨는 이유미의 부탁으로 당시에 또 본인이 사리사욕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당을 위해서 선거하는 과정에서 고소고발을 당해서 자기 생애 처음으로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상황에서 네. 당에 상당한 서운함이 있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서운함을 예. 안철수 대표에게 얘기하고 당의 도움을 받을 방법에 대해서 의논을 하러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잠시만요. 여기 구자홍 차장이 의원님께 궁금한 게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주간동화 구자홍 기자인데요. 예. 안철수 대표께 이준서 최고위원과의 관계 여쭤보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영입을 해서 최고위원까지 앉혔는데 네. 어떤 인연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영입해서 최고위원 시킨 것은 맞고요. 네. 다만 영입하기 전부터 알았던 것은 아니고 다른 분의 추천으로 이준서 벤처기업가를 좀 소개시켜달라고 하는 당의 요구에 따라서 어떤 분의 추천으로 이준서 씨와 청년 벤처기업가 2명을 소개를 받았다. 작년 총선 직전에. 그래서 그때 처음 알았고 그 뒤에 청년 최고위원을 역임하면서 같이 당 생활을 하게 되었다. 네. 그러나 이준서 씨가 그동안 안 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열람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문자가 오고 갔지 않은 것으로 봐서 평소에 사적으로 서로 연락하거나 이런 사이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단장님, 그러면 안철수 대표에게 이준서 최고위원을 추천한 사람은 누굽니까? 김진화 비트코인 대표라고 그렇게 진술했습니다. 그 얘기는 네. 안철수 대표는 진술하지 않았고 이준서 대표가 저희한테 진술을 했는데요. 그분이 과거에 김진화 씨가 회사를 경영하면서 사장을 할 때 그 밑에서 같은 회사에서 디자인 팀장을 했답니다. 이준서 씨가. 그래서 김진화 씨가 2012년에 안심 캠프에서 이미 일하면서 안 전 대표와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런 인연으로 아마 김진화 씨가 추천을 한 것 같습니다. 김진화 씨는 대선 때 공동 선대위원장을 지내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김진화 공동 선대위원장도 조사를 하셨나요? 아니요, 그분은 굳이 조사할 이유는 없었죠. 네, 그러니까 이유미 씨하고 예. 직접 관계는 없다고 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그러니까 조사 결과 안철수 전 대표는 이 조작된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5월 5일 전후에서도 전혀 보고받거나 아는 바가 없었고 또 이 문제가 언론을 통해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 24일 전후에도 전혀 보고받은 적이 없었다. 일단 이유미 씨가 보낸 문자는 보긴 봤지만 내용을 열어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의원님, 네. 분명히 이유미 씨가 죽고 싶다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네. 그 내용을 보고도 확인을 안 했다는 점은 좀 이해가 안 확인은 되는 했죠. 부분입니다. 확인은 했죠. 네.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내용을 보게 된 것이고 내용을 보게 된 것은 이용주 의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다음에 내용을 확인한 것이고요. 네.
이용주 의원에게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내용 자체를 확인하지는 못했죠. 네. 예. 그러나 끝까지 이유미 씨에게 답장을 해주지 않은 이유는 혹시 여기서 답장을 해주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뭐 저는 제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여쭤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답장할 굳이 필요가 없었다, 답하지 않았다 그렇게만 답을 하셨는데 뭐 제가 이 판단하기에는 추측하기에는 이유미 씨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안 전 대표가 어떻게 이유미 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뭐 친하거나 그런 관계는 전혀 아니었고요. 특히 이용주 의원이 이미 이유미 씨가 증거를 조작해서 범죄에 가담했다라고 이미 보고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범죄자에게 온 문자에 대해서 답할 이유는 없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라고도 뭐 저희가 추측을 해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전화 연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김관영 진상조사단장과 전화를 해봤습니다. 국민의당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하종대 의원께서는 이 지금 해명, 글쎄요, 국민적 여론과는 좀 분위기가 온도차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검찰 조사를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유미 씨를 조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거지 서둘러 빨리 발표를 하는 게 옳다고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거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현재 이유미 씨를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네. 우리는 조사할 수 없으니까 당사자 조사할 수 없으니까 우린 이거 검찰 조사를 그냥 마냥 기다리겠다. 이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네. 관련자들을 조사를 8명을 조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어쨌든 조사를 해서 내놓는 거는 맞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국민의당이 문준용 씨 관련 건만 무려 94개의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준용 관련은 국민의당이 집중적으로 의혹 제기한 가장 핵심 사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예를 들면은 그거를 같이 서로 통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녹취까지 할 정도라면은 서로 상호 알고 있는 사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있기도 하고 네. 그러면 그 사람 빨리 데려보라고라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게 만약에 좀 이상한 듯하다 그런다면 혹시 왜 그러니 왜 못 데려오는 거니 이런 거 추궁하다 보면 당연히 그때 당시에 알 수 있었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4일까지 보고를 받기 전까지 전혀 몰랐다. 네.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춰봐도 맞지 않는 해명이다. 이렇게 네.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당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문제를 떠나서요. 지금 국민의당과 안철수 전 대표 상당히 정치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국민의당과 안 전 대표를 지지하던 지지층, 당원들, 특히 이 호남 지역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길증유 차장, 지금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국민의당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고 일부에서는 지금 일탈 움직임도 있다고 하는데 정치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좀 들려오나요? 사실 국민의당 창당 이래 최고의 위기에 처한 것이 맞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창당 이후에 가장 낮은 5%대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지금 정의당보다도 낮은 지지율로 그렇습니다. 나왔죠? 특히 당의 지역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쪽이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에 강한 이렇게 애정을 표시하면서 네. 지금 안철수를 중심으로 하는 국민의당에서는 원심력이 발휘되면서 당원들이 떠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의 지지 기반을 갖고 있던 많은 조직들이 다시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의사타진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이 곳곳에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국민의당의 구심점은 안철수 전 대표입니다. 안철수 대표의 회생 없이 국민의당이 과연 내년 지방선거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당을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 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 거죠. 네. 지금 일각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가 왜 언론에 나와서 직접 해명하지 않느냐 네. 이런 의구심을 많이 표시하고 있지만 네. 지금 안철수 전 대표는 다 알다시피 새정치의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검찰에서 이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안 내려진 상태에서 섭불리 아무 문제 없었다, 나는 관계가 없었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혹시라도 검찰 조사 결과에 또 다른 모습이 나오면 결과가 나오면 안철수 전 대표는 정말로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상을 입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국민의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 국면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이에 따라서 국민의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시 당으로서 살아날 수 있느냐, 네. 아니면 자칫 정계 개편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느냐,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진상조사단에서 안철수 전 대표를 조사하긴 했지만 국민들의 여론은 이렇습니다. 지금 즉각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지금 절반 이상 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조사는 받았지만 여전히 공개적으로 나와서 사과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 전 대표. 시간을 끌면 끌수록 지금 안 전 대표에 대한 여론은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이제 안 전 대표가 이게 사과를 하는 것은 그 결심만 하면 할 수 있는 일이긴 한데요. 네. 그런데 정치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해 총선이 지나고 나서 이 홍보비 리베이트 사건이 불거졌을 때만 하더라도 이 공동대표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 이런 그 검찰 기소만으로도 그거에 대한 그 책임을 당대표가 진다. 이제 이렇게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대선 후보로 이렇게 패배했고 또 의원직도 사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국민 사과를 하는 것 외에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섣불리 사과를 하게 되면 잘못을 시인하는 것처럼 잘못하면 이렇게 비칠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검찰 조사 결과까지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이 대선 후보로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또는 도의적인 이 책임 표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사실은 이제 안철수 후보,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 가장 최고 책임자 아닙니까? 네. 가장 마지막에. 근데 지금 현재 이유미 씨 같은 경우는 자기 가장 일선에 있는 사람이 나 혼자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검찰에서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있고 그다음에 공명선거 추진단에 있는 거기 있는 부단장, 수석 부단장, 단장 올라갈 자리가 한참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까지 지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철수 대표가 섣불리 만약에 사과를 한다 하더라도 사과의 수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철수 대표가 사실 국민들 사이에서 뜨게 된 이유는 뭡니까? 새정치 때문에 뜬 거 아닙니까? 과거 같은 계산하는 정치 하지 말라. 잘못했을 때는 솔직하게 바로 얘기를 하고 용서를 구해라. 그것이 대한민국 정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지금 국민의당에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 단독 범행이라고 하는 거는요. 국민의당 안에서 모두가 바라고 있는 일이에요. 그죠? 그렇죠. 기대를 하고 있는 일이에요. 어떤 해명을 한 겁니다. 네. 수사하듯 수사를 해도 잘 안 될 거를 해명하듯 해명만 받아가지고 이렇다고 하더라 한 거를 가지고 결론은 어떻게 되됩니까? 이 결론은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당사자들 주장은 이렇게 하는데 기다려보겠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맞을 겁니다. 네. 이제 그 현실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네. 아까 김관영 단장이 얘기했지만 긁어부스럼이 될까 우려하고 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국민의당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시나리오는 단독 범행이라고 밝혀졌을지라도 혹시라도 검찰이 확인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안철수 전 대표를 검찰로 소환하는 것 아니냐. 이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큽니다. 사실 무죄로 밝혀지거나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정치인이 검찰 포토라인에는 서는 것 자체로도 큰 치명상을 입게 되거든요. 근데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미리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이전에 언론 앞에 서서 그동안에 이런 있었고 이렇지만 나는 관여한 바가 없다. 그렇지만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했을 때 혹시 검찰이 그 얘기를 쭉 듣고 저렇게 얘기했지만 진술한 사람들 얘기와 다른 게 있으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라면서 검찰로 좀 나와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그 시나리오가 국민의당으로서는 피하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검찰의 카드를 본 이후에 안철수 전 대표가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그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길지균 차장 말대로라면 안철수 전 대표가 검찰 조사에 불려나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거는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이런 식으로 안철수 전 대표가 개입했을 의혹이 있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자체로도 소환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계속 언론에 나서지도 않고 이 조사 과정도 극비리하고 있고 관계없다라는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당이 진상조사를 한 것을 보면 5월 5일 발표와 5월 8일 그 즈음에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라든지 이런 걸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하면서 뭐 이 두 사람 사이만 있었던 일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 조사는 아마 대선 끝나고 나서 검찰 소환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 한 달 이상 되는 기간 동안
두 사람 또는 이 당과 관련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커뮤니케이션을 해왔는지를 집중해서 볼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전에 모의가 있었는지도 보겠지만 사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했는지 이 문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섣불리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이게 침묵이 좀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저희의 어떤 압력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밝히려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거고요. 이유미 씨하고 대제조사 예정돼 있는데 어떤 말씀 나누실 건지. 이유미 씨가 어떤 진술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진실을 밝히면은 모든 정황이 해결될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아무거나. 네,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이유미 씨한테 어떠한 조작 지시도 한 적도 없고 압력도 가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윗선에서 지시했다는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이상입니다. 글쎄요,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에서는 일단 이유미 씨 단독 범행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이준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 조사를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혹시 내용이나 결과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당사자인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단독 범행을 했다라고 지목한 이유미 씨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진술을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유미 씨 진술에 맞춰서 이준서 씨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를 검찰은 이 제3자적 입장에서 좀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이유미 씨 진술 없이 이준서 씨의 얘기만 듣고 이제 단독 범행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검찰은 이유미 씨가 이제 당시에 어떻게 조작을 하게 됐는지. 제보를 만들어서 그것이 당해서 발표가 됐는지 이것에 대해서 이유미 씨 본인의 진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것과 이준서 씨의 어떤 주장 사이에서 차이가 있다라면 네. 그 차이가 왜 나는지를 검찰은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준서 씨는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저렇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은 이유미 씨의 진술과의 차이점을 좀 집요하게 파고들 가능성이 있어서 네. 검찰 조사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선거 때 어떤 폭로를 하게 되면 상대당이 그거를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거 가지고는 별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문준용 씨 이거 입사 특혜국 이거 사실 아니다 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 증언자로 나오는 사람이 이틀 뒤에 즉 5월 7일 날 나하고는 이런 통화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게 나올 수 있지?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는 당연히 국민의당에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야 이유미 씨 이 사람은 아니라고 여기다 올려놨는데 당신은 어떻게 된 거야? 하고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심지어 그 다음 날인 5월 8일에는 이거 빨리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거 빨리 사실관계를 밝혔으면 좋겠다라고 이유미 씨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듣고도 그 다음에도 전혀 24일까지 몰랐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네. 혼자 단독 범행이라고 하는 것도 왜 그러면 그때 그런 문자 메시지를 보고도 전혀 안 했는지. 그리고 심지어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어떻게든 이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문상호 씨를 데려와. 네.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다. 글쎄요. 이 사건이 불거졌을 초기부터 국민의당에서는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라고 줄곧 주장을 해왔고요. 결과를 들었을 때 역시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구정 차장. 네. 그러니까 이제 이유미 씨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독 범행이라는 것을 본인이 실토를 한 게 아니라 네. 주변 사람들을 조사해서 얘기를 들어보니 이유미 씨 혼자 한 거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안고 없는 찐빵처럼 네. 정말 가장 핵심적인 단독 범행이라는 것을 자백했다라면 만약에 네. 이유미 씨가 이 진상 조사 과정에서 내가 한 게 맞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몰랐다. 이런 진술이 나와서 단독 범행이라면 확실하게 그걸 믿을 수 있지만 그 단독 범행이라는 사람의 진술 없이 증언 없이 주변 사람들만의 조사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약간의 아직까지도 좀 의구심은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작 장본인의 이야기나 조사는 빠져 있고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가지고 결론을 내렸다. 좀 섣부른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예, 국민의당에서는 어쨌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폭로했을 당시의 정황을 보면은 네. 단독이라고 좀 보기 어려운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5월 5일 날 폭로가 됐습니다. 근데 제보는 바로 이 폭로를 시켜야 될 거야. 한국에 있는 사람이니까. 네. 근데 전혀 그것들 왜 그러면 얘기를 해야 되고 이유미 씨 빨리 데려와라. 지금 가서 폭로하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근데 그거를 확인을 안 했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네.
자, 저희도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던 아까 화면으로 보셨죠. 김관영 진상조사단장을 저희가 전화로 연결해 봤습니다. 국민의당 입장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진상조사위에서는 이유미 씨 단독 범행이라고 밝혔는데 저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작 이유미 씨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은 채 좀 서둘러 발표한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유미 씨가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유미 씨를 조사하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요. 이유미 씨를 조사하고 발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사하기를 기다릴 때까지 발표를 계속 늦출 수도 없는 것이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모든 사람들의 진술을 들어서 네.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사를 더 늦출 수는 없었다. 이 말씀은 지금 국민적인 여론을 많이 의식하신 이준서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 5월 4일 날 그걸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네. 5월 5일 날 했는데 그 다음 이틀 뒤에 이 직접 음성 프로그램에 있다고 하는 그 문상호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블로그에다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 보면은 6명뿐이 없는데 파슨스에 다닌 전체 동문이 6명뿐이 없는데 네. 한국에 있고 뭐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는 나뿐이 없는 것 같다. 근데 나는 한 번도 그 사람들하고 통화한 적도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월 7일에는 이틀 뒤에는 당연히 이게 문제가 있다 하는 걸 알았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9일 선거는 그대로 치러졌고 5월 24일 한참 뒤인 15일 뒤에서 그거를 아래에서 보고가 올라오니까 알았다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너무 좀 납득이 안 되는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이준서 전 최고위원도 역시 이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이 됐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서 출두했는데요. 그 모습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안철수 씨하고 독대할 때 어떤 말씀 나누셨나요? 검찰에서 통보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당에 대한 서운함을 표출한 것이 조작에 대한 것을 알리고 그 다음에 뭐 취하에 대한 거를 상담하려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이유미 씨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린 것 같은데 네. 저도 조작 사실을 몰랐고 그에